까지만 하는 강의였는데 어제 이우진 대표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머지 세 강도 좀 부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저도 그랬는데 이우진 대표님이 이유로 드신 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랑 직원분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칭찬을 받은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는 강사 정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소개드릴 거는 그냥 딴 건 아니고 저도 뭐 현업으로 뭐 라디오로 밥을 벌어먹고 살거나 뭐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 직장은 있고 예전에는 원래 대학교 졸업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를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거기서는 저는 이제 계속 다른 일을 하다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세종에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원래 서울, 뭐 세종, 저기 어디더라 대전, 뭐 어디에서 전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쉬게 될 때가 있었어서 뭐를 할까 하다가 거기서 이제 강의들이 다 무료거든요. 거기 강의를 이제 다 들으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게 방송 스피치랑 팟캐스트 만들기였어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세종에는 세종 FM이라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어요. 세종 지역에만 잡혀요. 공동체 라디오에 관련한 또 법이 있어서 이 공동체 라디오랑에 설립을 하면 반경 몇 킬로까지만 그 전파가 나갈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집은 안 나와요. 이렇게 세종인데 이게 반경이 이게 있어서 저는 이제 다시 듣기로 주로 듣거나 차 타고 어디 지나가게 될 때 이제 시간이 맞으면 듣고 하는데 세종 FM에서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세종 FM에서 공동체 라디오로 지금 현재 DJ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은 딸과 함께하는 저 같으세요? 어떠세요? 마지못해 닮았는데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데 마지못해 닮았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4년 전이라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가 제 고1짜리 딸인데요. 중학생이고 얘랑 같이 뭘 할까? 그러다가 라디오도 최종 FM을 내긴 내야 되는데 저 혼자 하긴 그런 거예요. 딸이 그때 마침 얘가 첫째거든요. 제가 애들이 셋인데 고1, 중1, 초1이 있어요. 좀 막내를 늦게 낳죠. 그것도 첫 시간 들으신 분들은 왜 그랬는지 사연을 아시지만 그거는 넘어가고요. 오늘은. 근데 약간 첫째를 저희 집에도 딸이 좀 귀했어서 저는 외아들이었고 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얘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랑 뭘 할 게 없을까? 가만히 있는 애들 그냥 말 걸고 그 전까지 막 농담하면 막 낄낄대고 같이 농담하던 애가 하루에 12번씩 막 진짜로 막 애가 막 불글불글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은 사실 쓸데없는 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딸들이 있으시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얘랑 라디오 같이 하나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했던 게 지지 않아라는 라디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앞에 조금만 X세대 아빠와 MZ세대 딸의 세대 초월 선곡 가창 대결 지지 않아 이런 거 했었어요. 저랑 짱이랑 50분 동안 한 곡씩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종 시민 여러분을 만나는 X세대와 준입니다. 반가. 세상에 첫 회라가지고 좀 어색한 게 있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얘랑 이거랑 해서 뭐가 좋았냐면 저는 사실 저는 요즘에 제가 차를 몰고 다니면 애가 셋이잖아요. 제 차에서
애들이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내가 옛날에 아빠 차 타고 갔는데 그 느낌일까? 아빠 막 트로트 같은 거 이상한 거 막 틀어놓으면 막 미치겠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좀 서로 음악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를 저는 기획을 했어요. 그래갖고 얘는 MZ세대니까 저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선곡하는 게 당연히 그 9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 뭐 이런 때 노래고 얘는 당연히 그때 노래는 알 수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얘가 이제 제 차를 하루 좀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이제 제 차로 얘가 첫째니까 얘는 몇몇 가수는 되게 많이 아는 애가 있어요. 특히 애라고 하면 안 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사실은 저한테 제일 많이 인생에 영향을 미친 가수 3명이 있다면은 신해철이랑 김종서랑 이승환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는 저는 신해철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 중에도 신해철 이제 두 번째 라디오는 이제 신해철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신해철 노래 같은 건 지가 선곡을 하기로 해오더라고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좀 그런 걸로 요즘 노래 저도 모르는 거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 좀 대화하고 그러면서 생각보다 다른 제 친구들이나 애들, 딸을 가진 친구들 그 사춘기를 넘기는 거에 있어서 저는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그래서 둘이 친하고 뭐 별로 그런 게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다가 얘가 올해 이제 고1이 됐잖아요. 고1이 되니까 좀 부담스럽대요. 대본을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본을 2명이 하는 걸로 하게 되면 나 혼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작가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럼 제가 읽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걔가 또 받아서 써야 되고 또 그걸 받아서 제가 쓰고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혼자 하는 거는 그냥 저 혼자 쭉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얘는 좀 먼저 벌써 자기 진로 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서 그만하겠대요.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때 잘 됐다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면에 보면 이게 세종시민제작단의 세종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7기까지 와 있는데 제가 3기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들은 사람들 중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한 6, 7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우리 딸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저도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벌써 몇 분이 그만두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만두신다고 해서 6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까지 그만두면 이제 5명이잖아요. 5주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하다 싶어서 그냥 제가 그럼 나 혼자 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6명, 6주에 한 번씩 지금 방송을 하는데 그 다음 방송은 이제 제가 만든 플립사이드 아지트라는 방송을 만들었는데 그 플립사이드 아지트가 플립사이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플립사이드가 예전에 LP판 혹시 집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LP판이 있으시죠? 플레이어도 있으시죠? 오케이. 그걸 뒷면을 뒷면 그걸 플립사이드 B면이라고 하죠. 영어 플립사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따가 대부분 기획 자체가 약간 우리 사회의 플립사이드 B면 그런 음악들이나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자,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님과 전부다는 그런 방송을 위한 플립사이드 DJ 준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택을 코앞에 둔 지금 이거는 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때가 하필이면 그때 뭐 선거하기 직전이라서 제가 이제 2회에서는 좀 누구를 욕을 하든 누구 치고 상관없을 때 투표 좀 해라. 투표하고 나서 뭐 하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였어가지고 조금 이때는 조금 반항심이 더 좀 있을 때라 그런 라디오였고 그런 걸 저는 좀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이호진 대표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호진 대표님은 제가 어떻게 다른 경로로 저는 세종 사람인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연락을 그때 주셔서 라디오
제가 우리 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팟캐스트 그거 교육을 좀 해줄 수 있겠냐 하셔가지고 지난주 2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나머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연은 그렇고요. 그걸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할 사실은 지금 1회차로 오신 계시지만 오늘이 벌써 4회차더라고요. 제가 2, 3회차를 한 거고 1회차는 이호진 대표님이 하셨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내용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크게 겹친 내용은 없었는지 잘 들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좀 오게 됐는데 그래서 9월 4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3번을 이제 남았는데 제가 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게 좀 강의가 짧아서 저 이제 2강만 하는 건 줄 알고 2강으로는 너무 좀 짧다,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딱 잘 된 거예요. 3개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기획이랑 대본을 쓰는 것까지 이제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다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9월 11일 날 우리가 만든 걸 다 들을 거예요. 각자가 만든 거. 그러니까 오늘 뭘 해야 되냐 최소한 기획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안까지 최소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대본까지는 집에서 써오세요. 그럼 화요일날 이 위에서 녹음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트북이 있으신 분은 녹음하고 오셔서 여기서 편집을 하다가 가셔도 되고 그날은 이제 수요일까지 집에 가셔서 편집을 하셔서 목요일날 가져오셔서 우리가 다 들어보고 품평회라고 해야 되나요? 품평회라고 좀 그런 거 같고 시청회 뭐 보는 건 아니니까 청회 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어떤지 그럼 어떻게 좀 더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지 뭐 이런 의견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기획 강의랑 또 기획 실습 할 거고요. 2교시는 큐시트 작성 실습할 거고 3교시 대본 작성 실습할 건데요. 혹시 중간에 힘드시면 뭐 쉬는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2강 안에 맞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휴식 시간이 없이 저희가 그냥 쭉 달렸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안 드린 얘기 중에 하나를 조금 드리고 들어갈게요. 라디오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사실 팟캐스트는 플랫폼의 이름이지 팟캐스트가 어떤 매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팟캐스트라는 유튜브 우리가 그러듯이 그 팟캐스트가 물론 매체가 됐지만 그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매체로서 이제 새로 나온 거고 그거의 기반은 어차피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청취자와의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청취자들한테 공감을 못 받는다면 그건 뭐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어떤 소통으로서의 라디오 자체의 이런 어떤 소통으로서의 매체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청취자는 어떤 걸 원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는 다양한 라디오랑 팟캐스트를 좀 들어본 경험이 아무래도 있는 게 좋겠죠. 저는 사실은 라디오 세대예요. 저는 워크맨, 제일 처음에 제가 집에 있던 게 이만한 이제 스테레오 카세트 그거였고, 나중에 좀 크면서부터 워크맨이 나와서 라디오, 테이프를 놓고 듣지만 보통 한 9시 정도부터는 라디오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9시에는 뭐 듣다가 뭐 10시에는 뭐 별 빛나는 밤을 듣다가 뭐 12시가 되면은 그 이후에 뭐 밤의 디스크쇼를 듣다가 뭐 뭘 하다가 뭐 이런 식의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듣던 세대거든요. 신해철 새벽 2시에 하던 신해철의 뭐 부스트 스테이션 뭐 일부러 잠 안 자고 듣고
지금도 그거는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모아놓고 가끔 다시 듣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다양한 장르랑 좀 진행 방식의 방송을 좀 들여하고 봐야 어떤 게 좀 재밌고 나한테는 또 어떤 게 이건 좀 아쉽다 난 이걸 갖고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방송을 들어봐야 내 방송을 발전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뭐 물론 어떤 음악가 뭐 김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남의 음악 안 듣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김태원은 부활에 절대 안 듣는데요. 그 사람. 뭐 그것도 그 사람의 뭐 나름대로 그거겠지만 뭐 저는 라디오는 이게 아무래도 되게 또 다른 종류의 예술이기 때문에 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그거 너무 빠지시면 안 되지만 대충 사람들이 요즘 어떤 얘기들 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아야 뭔가 시의성이 있는 아니면 또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회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관심이죠.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뭐다. 요즘의 트렌드만 해서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각자 그냥 뭐 있으세요? 되게 트렌디하신데 제가 볼 때는 AI 그렇죠. AI 되게 트렌디한 주제죠. 또 뭐 있을까요? 트렌드라고 내용 담을 쌓고 나는 나사는 방식으로만 살겠다면 이것이 뭔가요? 트렌드 패션 그리고 저는 뭐가 요즘에 궁금하냐면 위고비인가? 그거랑 무슨 다이어트 약 이게 요즘에 또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또 뭐 나와가지고 위고비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저는 뱃살을 이렇게 어떻게 좀 뺄 방법이 없어요. 배만 나오는 이티형으로 몸이 자꾸 변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뉴스나 신문 같은 거 근데 뉴스는 사실은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특히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예전 같지 않게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 신문도 그냥 포털에서 보잖아요. 자극적인 제목이 있는 그냥 그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분야를 보시는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 그래야 최소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거꾸로 그렇죠? 시청자가 만약에 미국에 대한 얘기해주면 미국이 뭐야? 미국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온라인 플랫폼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제가 꼭 라디오 진행자만 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AI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무슨 요리 프로 같은 것들 나와도 보면은 자기 요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수준 차이가 나요. 단순히 맛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재료에 어떤 그런 것들의 스토리를 가지고서 난 이걸 만들었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애들한테 책 보는 거 다 제 책을 되게 많이 읽게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 그만두고 고전을 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맹자, 뭐 논어, 그 전에는 그걸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책부터 먼저 읽히고 해서 요즘 다시 책을 읽히고 있는데 인문학적 지식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책이나 영화, 책은 뭐 당연하고 영화, 드라마, 전시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되면 물론 저도 세종 살면서 세종 문화가 조금 난 것 같아요. 논산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논산에서 제가 한 6개월, 아니 6주 이상 8주 정도를 산 적은 있지만 그게 왜 사는지 아실 거예요. 저기 갇혀가지고 네 거기 28년대에서 할 때 훈련소 그래서 논산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호진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났을 때도 제가 느낀 거지만, 그래도 논사는 뭔가, 뭐 문화적인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수의 지방도시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없잖아요. 요 옆에 전주에서 몇 년 살았는데, 전주는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뭐 박물관도 있고, 어쨌든 전통이, 역사 전통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가볼 만한 데들도 많고, 유적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논산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뭐 논산이 그래서 훈련 때문에 제가 안 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부여랑 공주는 되게 자주 가거든요. 저 부여박물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부여박물관이 저는, 야 이건 진짜 딴 얘기인데, 저는 저기 갔다가 진짜 미칠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저는 파리를 간 이유 중에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가보는 거.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보는 게 제 목표였냐면 모나리자를 보는 게, 인류 최고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 그거. 지금 얘기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때. 그거 크기가, 보신 분 있으시죠? 모나리자 보신 실제? 아니요. 보셨어요? 보셨죠? 그거 한 A4지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저 선생님 앉아 계신 데쯤에 저렇게 있고요. 줄을 이 앞에서 이만큼 쳐놨어요. 가까이 밑바닥에. 그럼 여기에 이 홀이 얼마나 크냐면 홀이 한 100평은 되나 봐요. 그 홀에 막 묶어놓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앞으로 가서 봐도 한 요만하면 보여요.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이럴 거면, 아니 저기 인류 최고의 보물이고 그런 거면 저렇게 전시하는 게 맞나? 그걸 한 10몇 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부여박물관 가서 깜짝 놀란 게, 금동대학로라고 혹시 아세요?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대학로 향로 있죠. 옛날에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걸 금박으로 입힌 건데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드는 향로, 보신 분인지 아실 거예요. 그걸 한 이 정도 되는 전시실에 걔만 놔뒀어요. 근데 불을 다 꺼놓고 거기만 조명을 켜놓고 딱 돼 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저는 뭐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뭔가를 보면서 막 그 느낌에 압도당하면서 막 뭔가를 봐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금동대학로를 가지려면, 모나리자 가지려면 전 세계인의 한 90%는 모나리자를 가진다고 그럴 거잖아요. 99% 없겠죠 아마. 근데 저는 싫어요. 또 그렇게 둘 거면 너무 비싼 돈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도 반다사료상 2개만 놓고 뭐 전시를 한다든지, 우리나라 박물관이 유일하게 이 아시아 쪽의 박물관 중에서는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대요. 이게 K컬처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전시에 대한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어쨌든 제가 박물관에 같이 돌긴 했는데 그런 것들 한번 가보시는 거. 여기도 가까운데 부여 가깝죠, 공주 가깝죠, 박물관들 다 있고, 뭐 익산에도 미륵사지 있고 가깝잖아요. 사실 전주도 사실 맘 먹고 가면 논산에서만 20-30분이면 가. 뭐 바로 완주니까 넘어가면 완주고 전주,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글쓰기 연습을 사실 요즘 세대들이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억지로라도 일기를 써서 맨날 학교에 저희 때만 해도 매일매일 일기 안 써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빠따맞고, 저는 초등학교를 사립 다녔는데도 원산폭력을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원산폭력 뭔지 아시죠? 그 머리 먹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 박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 글을 안 써서 그런지 왜 문해력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이 쓰는 거에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해석을 못 하잖아요. 뭐더라, 뭐 하나 갑자기 기억이 날려다가 말하는 거, 엄마가 어디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전화해가지고 하루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항의를 하고 이 글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쓰는 글이든 하는 말을 가지고 라디오를 들으면 그게
제대로 뭐가 전달될까 뜻이? 그쵸? 그래서 저는 뭐 꼭 펜을 들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저는 스마트폰 저도 뭐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메모장 저는 되게 많이 활용해요. 이렇게 글감이나 아니면 떠오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로 좀 써요. 거기다가 그냥 뭐 움직이다가. 그리고 심지어 녹음도 되잖아요, 요즘에. 메모가. 그냥 녹음해놔요. 일단 그거 가지고서는 뭐 글쓸 일 있으면은 써요. 그냥 써봐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안 쓰던 걸 갑자기 쓰는데 잘 나올 수가 없죠, 사실. 힘들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아까 얘기하셨지만 AI 판별기도 있다면서 또 따로 AI로 글 쓴 거를 또 판별하는 몇 퍼센트가 AI가 쓴 것 같다. 근데 그걸 잘 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예전에 테레비 저는 바보 섞다라고 얘기 들었고 뭐 테레비 많이 보면 안 된다 소리 듣고 많이 보면 볼 수도 없었고 뭐 초등학교 때 5시 반부터 7시까지나 나오는 거 나오지 많아지 그 이외에는 뭐 볼 것도 없고 채널 3개밖에 없을 때니까 SBS가 없을 때였고요. 그때 뭐 보던 때랑은 다르니까 결국 스마트폰 어느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절대 못 쓰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저는 쓰기는 해요. 근데 대신 그거를 지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 걔네들을 그걸 안 쓰게 한다고 그런다고 걔네들이 안 쓰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우리도 테레비 저만 해도 테레비 못 보게 해도 어떻게든 테레비 보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글쓰기도 조금은 좀 의도적으로 하시고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거는 전에 들으신 분들도 아닌 얘기라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기획은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자 만약에 우리가 똑같아요. 뭘 만든다는 거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누구한테 줄 요리를 만든다 그러면 뭐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실 것 같아요. 재료? 조리법?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또 뭘 먼저 생각하나요? 그 두 분은 아시는 거예요. 질문을 바꿨을 뿐이에요. 뭘 먼저 생각할까요? 재료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 주부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다. 재료에 맞춰서 집에 있는 냉장고털이 저도 자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아니죠.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왜 먼저 들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죠?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누굴 먹일 건지. 왜 저희 집만 해도 막내는 초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운 거 못 먹는데 내가 애들 먹인다고 디립다 매운 뭘 끓였어요. 그럼 셋째는 뭐 줄 거예요? 누구에게? 또 뭘 어떻게? 이게 제가 왜 기획의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모든 걸 만들 때 내가 나 혼자서 그냥 써놓고 나 혼자서 아무도 안 보게 해서 쓰는 일기를 쓰는 게 아닌 다음에 일기나 아니면 나 혼자 뭐 볼 그런 예술작품이나 뭐 나 혼자 먹을 걸 만든다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모든 거에 그거 방송에도 마찬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똑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 기획의 기본. 그쵸? Who, what, how.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죠. 그거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되게 가장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빠지면 기획을 할 수가 없다. 반쪽짜리 기획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결국은 이 방송에 있어서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어디로 하고 제가 자꾸 다른 데로 셀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강의하다 보면 다른 데로 세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저는 기획안이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대본이고 일로 돌아올 수 있겠는데 나침반. 훌륭한 기획은 길을 잃을 수 있는 방송을 성공한 방송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틀에서 하시는 질문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청취자 타겟팅이죠. 누가 내 방송을 들어줬으면 좋겠냐? 이들의 관심사는 뭘까? 이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걸 바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냐?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뭘?
대상이 그 대상들이 좋아할 만한 건 뭘까? 근데 거기에 내가 또 가장 잘 아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층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양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라디오 진행이든 방송 진행이든 뭘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로 이 주제는 하나 하고 나오면 끝이야. 근데 좀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주제 자체를 되게 다양한 것들을 회차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마지막은 어떻게. 이 어떻게가 되게 중요하죠. 혼자 할 거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둘이 했다고 했죠, 딸이랑. 그래서 좀 더 쉽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이 조금 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있으니까 이제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2인 대담 뭐 이런 것도 있고, 세종 FM 그때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거 편성표 보면 되게 다양한 거 있거든요. 뭐 2명이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3명이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더 많이 해가지고 막 동화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하세요. 뭐 아니면 게스트를 초대하는 거. 나는 맨날 있고 매주 게스트를 초대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분위기는 어떻게 잡을 거냐? 아니면 엄청나게 깔리는 걸로 갈 거야. 아니면 김신영이처럼 막 12시에 막 미친 듯이 막 뛰는 막 하면요. 내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는, 그냥 내가 스튜디오 들어가서 그냥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냥 막 노래 틀고 이런 걸 할 거야. 아니면 뭐 정보를,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은 예를 들어 1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그 안을 어떻게 채울 거야 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기획에는 기본이다. 그래서 사실 2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나갈 건데, 제가 1, 2회 제가 만들었던 거를 선생님 이 새로 오신 분들도 초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자료 올릴게요. 이게 카톡방은 참 그게 안 좋은 게, 뒤에 들어오시면 먼저 올라와 있는 걸 하나도 못 보셔가지고, 제가 원래 지난주까지 강의자료는 다 올려놨거든요. 오늘 가시고 나면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컨셉 문장. 그러니까 아까 who, what, how 그거에 해당되는 걸 한번 합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하지? 일단 저는 우리 가족이었어요. 누나랑 아빠가 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들려주고 싶다. 근데 그럼 그걸 뭘 하지? 근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좀 좋아해요. 잘은 못해도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알라딘 올해 25주년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제가 CD만 800장을 넘게 샀고, 중고 CD를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저는 안 하려고 계속 아직도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그래서 그럼 어떻게 둘이 대결하는 걸로 해보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세대 아빠와 MZ세대 딸의 세대 초월 선거 가치관 대결. 내가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뭐로 하지? 내가 지지 않아. 서로 지지 않겠다. 그걸로 하자. 지지 않아. 이렇게 맞는 거. 예를 들면 난 20대 직장인들한테 뭐 하고 싶어. 근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무엇을 태극기를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좋겠어요. 그 위로하는 그런 거. 육아로 지친 엄마 아빠를 위한 국민성을 넘쳐. 예를 들자면 이거 진짜 그냥 저런 건데. 그래서 제목도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들 때, 자 20대 직장인 청년들 이런 공감 라디오, 이게 제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컨셉, 기획 의도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퇴근길 라디오, 아니면 상담소, 누가 다 출연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목. 저걸 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자 시트를 쓰기 전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 컴퓨터 켜줘요.
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방송을 한번 할 때마다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기획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큐시트가 필요하고요. 큐시트라는 건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획안이 실제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이것까지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건데 기획안인 거예요. 제작자 이름 들어가 있고 여기 기획도 있죠. 이건 제 건데 플립사이드 아지트라는 걸 제가 기획했을 때 기획으로 이렇게 썼어요. 플립사이드는 레코드편의 뒷면, 즉 B면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플립사이드 아지트는 주위에 가려진 좋은 음악들과 사회 현상들의 비주류 이야기,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게 제 기획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들 보면은 뭐 되게 명곡은 잘 안 틀어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일부러 저도 안 들어갔던 거 아니면 제가 CT에서도 B면 아니면 뒤쪽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잘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틀고 뭐 이러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제작 형식도 들어가고 제작 형식 뭐 생방송 생방송일 수도 있죠. 그럼 사전 녹음, 진행자 누구, 방송 시간은 언제고 제작자, 기획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서 그다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그냥 저는 이제 쉽게 그냥 썼어요. 오픈 시그널 나가고 오프닝 멘트랑 음악, 어차피 이거 음악 방송이기 때문에 음악 쭉 나가고 클로징 시그널이랑 마무리 멘트. 히든 트랙은 제가 분량 조절 실패했을 때만 넣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CD나 테이프 이런 건 히든 트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에는 판매되는 이 겉표지에는 없는데 히든 트랙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구성을 넣어버렸고 타겟 청취자는 저는 솔직히 세종 FM인데 뭐 사실은 제 맘 같아서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밤에 내보내고 싶은데 아침 9시에 나가요. 조금 그래요 저는. 그게 저희한테 아침 9시면 약간 좀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 무례하고 좀 3회 4회는 막 좀 출근길 내서 막 출근 아니면 애들 막 보내놓고 난 이제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실 때 막 축 처지는 세상에 내가 혼자 섬이 된 것 같아 이런 걸 주제로 하면 막 나오고 폐허 속에 뭐 이런 거 막 지금 상상이 있었거든요. 1, 2회 때는 좀 개너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기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오늘 써오신 분이 계시죠? 써오셨죠? 제가 분명히 포토방에 기획 의도는 거칠게라도 우리 우승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자 이거를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보여드리기가 힘드니까 한번 기획 의도랑 구성 내용 그리고 타겟 청취자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본인이 한번 선생님은 지금 3번째 들으시니까 강의를 제가 어제 저 숙제들로 다 내드렸거든요. 네. 기획 의도는요. 네. 수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책을 통해 잊고 있던 감성을 깨우고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진행자가 고른 책의 구절들을 함께 읽고 나누며 바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성입니다. 구성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감성 있고 네. 1. 오프닝 시그널. 네. 2. 오프닝 멘트 및 오늘의 책 소개. 네. 3. 첫 번째 구절 낭독 및 이야기. 4. 책과 어울리는 음악 감상. 5. 두 번째 구절 낭독 및 청취자 사연 소개. 네. 6. 책의 전반적인 감상 및 추천. 7. 클로징 멘트 및 다음 주 예고. 8. 클로징 시그널. 네. 구성 잘 하시는 분. 또 타겟 청취자.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 인문,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편견 없이 접하고 싶은 모든 세대의 지적 탐험가. 박수 한번. 진짜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팟캐스트에는 되게 어울리는 저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랑 팟캐스트의 차이를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라디오는 어쨌든 대단히 그냥 불특정 다수가 됐지만 팟캐스트는 자기가 유튜브처럼 찾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가만히 나오는 걸 들어야 되는 거랑 수동적인 피동적인 차이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제나 이런 것들도 팟캐스트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라디오는 조금 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되게 팟캐스트도 그렇고 세종 FM 같은 데서 라디오로 나가기에도 큰 손색이 없는 기획으로 저는 보여져요. 잘만 만드시면. 근데 이제 책이 많고 음악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못 듣기는 했는데 구성을 잘 하셔야 계속 말만 하는 게 될 수 있다. 잘못하면.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그 내용 정리했는데 네. 이거 첫 편은 아직 제가 네. 수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거칠게라도 쓰신 거 가져오셨어요? 내용은 네, 메모라도 한번 기획 의도를. 네. 일단 저는 네. 그 지금 기획 의도는 논산시 정책 관련된 사업 발굴이나 네. 지원 사업들을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대상들에게 전파하는 의도를 기획을 갖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좀 별개이긴 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네.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점이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좀 정책 발굴을 좀 하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좀다 썼는데 오프닝은 다 썼는데 정리는 하실 거예요. 세종 FM의 정책 브리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세종시에서도 그런 정책들 뭐 이런 것들 알리고 뭐 이런 세종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괜찮죠. 이호진 대표님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이호진 대표님이 뭐라고 했지? 첫 시간 뭐라고 하죠? 오리엔테이션? 네.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 사람이 마치 뭐 없었어요. 많이 없었거든요, 사람이.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계획이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구성을 하실 때 만약에 나중에 만드신다면 진짜 혼자서 그거를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 담당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다든지 게스트로.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너무 많은 정책을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정책을 할 때 뭐 정책 담당자를 실무자, 시장님도 오실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럼 되게 좋은 기획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는. 몰라서 못 써먹는 정책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희도. 여기 저도 논산시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데만 해도 붙어있는 포스터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거 진짜 사람들이 다 알까 싶을 정도인데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선생님 진짜 아무것도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아까 얘기하셨었잖아. 뭐. 그러니까 고친기라 준비가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되세요? 대충이라도. 그냥 그 정부 활동 해가지고 8도.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서 뭐 숨겨진 곳곳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걸로 제가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가서 방송을 할 건 아니고 그런 데를 이제 소개하는. 네. 그럼 다 가보셔야 되겠네요. 인터넷으로 다 찾은 걸로 하시려고. 아무래도 가보신 데를 그렇죠. 그래야 내 느낌이 더 나오겠죠. 네. 괜찮아요. 그런 프로는. 그러니까 뭐 비정기로 하더라도 그런 식의 기회.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획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해보면 기획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오늘은 써보시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아니면 왜 자꾸 요즘 그러지? 이거. 자, 근데 어차피 써보시는 거를 지금 막 쓰라고 그러면 또 이제 계속 그냥 쓰느라고 이게 뭐 다 그럴 테니까 일단 강의는 한번 쭉 할게요, 제가. 그러고 나서 차라리 오늘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남아서 고민을 하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근데 아까 큐시트라는 걸 얘기했죠. 큐시트는 그럼 뭐냐? 기획안을 썼는데 큐시트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방송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딱 제가 옛날에 아침 방송할 때 6시 아침 방송 그리고 아침 방송 하는 거 세상의 모든 아침 KBS 그거 할 때 보면 그 수많은 코너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2시간 하는 거라 그걸 조그만 글씨로 이거 한 장짜리를 주고 딱 남겨둬요. 그래서 몇 분 몇 초에는 뭐 나갈 거고 뭐가 나오고 뭐 음악은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쫙 적힌 걸 스태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생방송이잖아요. 또 이게 초수 넘어가면 큰일 나요. 대충 그 전에 그래서 FD들이 밑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없다고 그거. 뭐 그거 하는 이유가 이제 생방이라서 그런 거고 생방이 아니더라도 중성성 찍을 수는 없잖아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요즘에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방송을? 막 예능들 보면 카메라들 사람마다 한 대 묶고 예를 들어 5명 나오는 건 걔네들마다 한 대 묶고 전체 묶고 뭐 어쩌고 카메라만 한 10대 막 돌아가고 뭐 차에도 붙이고 막 난리 치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 기술이 다 발달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는 필름 작업도 해봤거든요. 저 대학교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라고 그러면 필름이잖아요. 쫙 돌아가는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아세요? 극장에서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영사기로 진짜 돌아가는 거? 대한뉴스까지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는 대한뉴스도 봤지만 쫙 돌아가고 촬영이 뭐냐면 필름 카메라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장씩이 24장의 모임이 1초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옛날에 찍는 방식은 영화만이 아니라 방송국으로 만약에 이걸로 찍어야 되는 거면 필름을 써야 되는 거면 필름 한 통에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다 차이가 있는데 필름 질에 따라 틀리고 그러긴 하는데 24장, 30장이 채 안 되는 그 필름 한 통이 3,000원이에요. 그 당시에도 2~3,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해서 뭐 요 방송 큐시트란 방송의 내비게이션, 방송 진행 순서, 내용, 시간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가 한 5초 걸렸다 치자고요. 촤악 해갖고 15,000원 날라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읽다가 촤악 돌고 있는데 큐시트란 NG? 그러면 일단 돈이 문제인 거예요. 유승환 감독 있죠, 유승환 감독. 유승환 감독 누군지 아시죠? 유승범 형. 유승환 감독이 원래 조감독 출신이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지만 어느 감독들이나 다 감독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물론 그런 이창동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조 감독을 잠깐 했었어요.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근데 하여간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퍼스트들이라고 하거든요. 영화판은 감독 다음이 이제 퍼스트. 그러니까 어느 팀이나 조명팀에도 퍼스트가 이제 1번 사수, 그러니까 조수인 거예요. 감독도 조감독.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있으면 조감독. 그 퍼스트들끼리 우리 영화 하나 만들어보자 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화를 그때 필름으로 하니까 필름 짝퉁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1시간짜리 쓸 줄 알고 이만한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48분 정도 썼어. 12분짜리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또 연결 쓰고 그러니까 버려놓는데 얘네들은 그걸 갖다가 돈이 없으니까 퍼스트들이니까 그래서 조명팀에서도 퍼스트
카메라 팀의 퍼스트 다 걔네들끼리 모여서 책임처럼 만든 게 죽거나 혹은 놔두거나 그 영화. 그래서 그게 옴니버스식으로 돼 있어요. 그 영화. 그래서 이제 그 시사회도 봤죠. 네. 그러니까 되게 머리도 되게 똘똘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 뭐를 편집했냐면 처음에 방송할 때 이 조그 셔틀 달린 그리고 베타 테이프라고 소니에서 나오는 그 규격인데 소니가 다 망했는데 방송 규격에서만 1인자가 돼가지고 베타 테이프라고 있었어요. 그걸 집어넣고 이걸로 돌리면서 조그 돌려가면서 칙칙해가지고 이제 이 옆에는 공 테이프를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장면을 껴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아날로그로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능하는 것처럼 카메라 10대에서 찍은 테이프를 나한테 던져주면서 이거 편집하라고 죽는 거예요, 사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그날 라디오 제가 그 오다시티 할 때도 그랬지만 음악 10개 깔아도 쭉쭉 해도 그냥 바로 그냥 하나만에 나오잖아요. 영상 카메라 10개를 봐야 모니터 큰 거 놓고서는 어차피 걔네들 진짜 편집하는 애들 모니터 큰 거 놓으니까 10개 해놓고 시작점만 걔네들이 왜 붙이냐 하면 시작점 맞추는 거거든요. 다 똑같이. 그래야 오디오가 안 새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끊지도 않아요. 요즘 방송들은. 왜 중간에 혼자서만 끊어버리면 다시 나중에 편집점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자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슛 딱 들어가고 나면 계속 켜놔요. 옛날 같으면 그것도 의도 터질 일인데 필름 보러 가니까 테이프도 그리고 옛날에는 뭐 비싸니까 미쳤어? 뭐 10분짜리 찍을 건데 나가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거 문제 한 10분짜리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찍고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방송이 되게 많이 변했죠.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생긴 것도 있지만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계속 찍는 거예요. 그냥 지금 저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 카메라. 저 전에 이제 6mm 카메라 이 조그만 테이프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소니 애들이 만들고 일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방송 환경이 확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큐시트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왜 큐시트가 중요하냐? 이게 방송의 진행 순서랑 진짜 내용 시간들을 내가 중간중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짜리를 내가 라디오 만들 건데 아니 막 혼자서 막 떠들다 보니까 2시간을 녹음해놨네? 어떡하실 건데요? 나머지 1시간 다 날려야 되잖아요. 저도 가끔 그래요. 50분짜리인데 10분 이거 어디서 자르지? 미치죠. 이거 버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적은 음악을 더 까는 게 방송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알고 있고 내가 대충 얘기할 때 이쪽 부분을 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시간이랑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큐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큐시트를 만들어 놓으면 대충 저 오프닝은 내가 녹음할 거야. 그리고 이 음악 처음에 못을 날개는 한 30초 정도 돼. 뭐 이런 것들을 짜놔야 내가 이때 토크를 할 때 제가 말씀 이따가 드리겠지만 자 먼저 쓴 글을 쭉 읽기만 하면 그럼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PT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써놓고서는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다 읽을 거면 PT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리면 되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뭐 내가 굳이 읽어주는 거 왜 다시 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 만약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이게 라디오니까 그나마 이거지만 라디오로 구성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라디오는 구성안 초기에는 구성안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나중에 대본으로 바뀌고 뭐 그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이걸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거꾸로 하기도 해요.
저는 이제 깜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얘기하고 제가 시간 보고 녹음되고 있는 시간 보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했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이걸 좀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송국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꾸로 내가 한 거에 맞춰서 이걸 쓰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원래는 이걸 먼저 쓰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실 때는 기획안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이제 녹음실에 들어가실 때는 큐시트랑 대본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큐시트는 이쪽에다가 이제 한쪽에 아예 딱 두고 대충 여기 이제 있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거기 보내줘야 되니까 이게 최종 대본이에요. 제가 보내주는 거. 제가 녹음하고 나서 쓴 거를 더 넣은 거예요. 대본은 절대 어느 분은 대본을 처음부터 자세히 쓰라는 분도 계시는데 방송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본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왜? 이거 줄줄 읽어요. 그냥. 이건 제가 말로 하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막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섬과 섬에 있는 뭐 작은 노래들 뭐 꽤 감상적인 제목이죠. 사실 이런 거 없었어요. 대본에는 원래 처음에 제가 그냥 얘기하다가 늦는 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제가 이걸 만약에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섬과 섬을 잇는 작은 노래들 꽤 감상적인 제목이죠. 듣기에도 멋지게 또 들립니다. 무슨 이거는 국어 시간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일어나가지고 그리는 것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본은 물론 선택의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써보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많이 나와. 안 그러면 자꾸 이걸 보고 읽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대본은 나중에 집에 가서 쓰실 때 자세히 안 쓰셔도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큐시트까지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다 보신 거예요. 두 분은 뭐 안 보셔도 돼요. 세 분은. 사실 쓰는 글이랑 말하는 글에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어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문어체로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되게 어색해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런 줄 아세요? 사투리 심한 애들이 서울 왔어요. 문어체를 했어요. 부산 애들. 제가 부산 애들이랑 되게 친한데 너 오늘 뭐 했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약간 글로 배운 표준어를 쓰느라 문어체를 쓰거든요. 되게 어색하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사투리 쓰는 사람이 억지로 표준어 쓰려고 그럴 때 뭐 강호동도 가끔 그런 걸 웃기잖아요. 사람 한국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어체는 읽기 위해서 쓴 글이란 말이죠. 내가 보기 위해서 읽기 위한 글이라는 게 보기 위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문법과 맞춤법이 중요하고 문장이 길기도 하고 어떤 딱딱하기도 하고 어떤 책들은 펴서 몇 페이지만 넘기면 그냥 잠이 바로 오는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넘어가는 책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감정 표현도 좀 제한되고 뭐 예시는 뭐 예를 들자면 책에는 저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어체에서는 어제 저 영화 봤잖아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그거 남는 거 있죠. 말 이렇게 하지. 누가 이거 저처럼 친구 만났는데 나 어제 영화 하나 봤잖아. 그 영화가 나한테 너무 깊은 울림을 주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자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세상에 하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지 않잖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뭐죠?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보다는 쉼표를 입니다보다는 쉼표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 때문에 그래요.
글로 볼 때는 아무리 길게 써도 뭐 신경 없어도 그냥 이렇게 내가 읽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게 팁이라고 그랬지만 일단 이 두 번째 팁을 먼저 보시면 베테랑 주발랑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읽으면 호흡 없이 읽으면 되게 이거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성우들도 그렇고 대본을 주거나 나레이션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보통 뭐라 하냐면은 그쵸 지금 하시는 거 끝낸 거예요. 내용을 베테랑 소방관은 빌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와 아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럼 강조해야 될 것들, 뭐 목숨을 걸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라도 끊어내고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되게 팁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키워드를 강조를 할 수 있는 거는 호흡으로 조절을 해야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얘기들을 보시면은 시각적인 단어를 뭐 활용해라, 나를 좀 드러내라. 그냥 되게 객관화를 해버리면 DJ가 재미가 또 없어져요. 그거는 그냥 라디오 앵커 같은, 뉴스 앵커 같은 그게 돼버리니까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뭐 했는데 아니면 저는 뭐 어땠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만약에 문어체로 이 강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몇 분은 이제 내 다음 강의는 절대 안 올 거고 뭐 그리고 막 난리가 나겠죠. 뭐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이제 담은 거고 대본을 또 쓰시고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키워드만 써놓다고 진짜로 키워드만 써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걸 써놓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로 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는 글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 그걸 걸러내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 아 이런 말도 좀 넣으면 좋겠다. 아 이런 추임새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걸 읽다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분량. 여기는 안 써있지만 사실 보통 A4지 한 장 그냥 읽으면 뭐 2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3분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1분짜리 뭐 한 장을 썼다고 해도 자기가 읽어본 게 제일 정확해요. 대충 내가 읽어보니까 여기다가 추임새 좀 넣고 내가 뭐 애들 좀 치고 이러면은 얼마 나오겠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팁이고 이 호흡, 강조할 점들을 이걸 통해서 내가 나눠서 처음에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나중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보시는 게 훨씬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본을 또 고치게 될 거야. 이걸 해보시다 보면 내가 왜냐면 대부분 다 문어체로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PT는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잠깐 쉬셔도 되고 나서 한번 기획안만 오늘은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주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나는 이런 주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것까지 이제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보시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가셔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때는 내 녹음 대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떤 시간은 제 생각에는 15분에서 30분. 근데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분은 사실 되게 짧아요. 음악 하나 깔고 나면 오프닝이랑 클로징만 하면 음악 들어가면 끝이에요. 사실 되게 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50분짜리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제가 몇 페이지 쓰냐면 이 대본 이거 쓴 거 있잖아요. 이게 50분짜리인데 음악에 따라 물론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음악 기계에 따라서 이게 몇 페이지야? 이거 보면 하나, 둘인데도 뭐 제가 다 넘기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해봐야 11쪽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음악들 들어가고 뭐 이런 프로면. 근데 이제 선생님은 만약에 뭐 정책이다 이러면은 모르겠네요. 뭐 그거는 뭐 음악을 어떻게 듣는지 아니면 중간에 뭘 보통 그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걔네들의 시그널 같은 것들로 그 다음으로 넘기고 뭐 여기도 하는데 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화는 대화를 만약에 하실 거면 써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누구를 매칭을 시켜드리는지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대방 역할을 해드릴게요. 예. 만약에 두 명이 하는 나는 프로를 했다. 그럼 제가 그냥 상대방 역할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써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대본도 그래서 그걸 맞게 거의 다 돼 있는 거예요. 큐시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때 지금까지 시그널 뮤직 뭐 들어가고 오프닝 대본까지를 해서 하나 쓰고 나면 오프닝까지 하고 나면 밑에 더 이어붙여서 쓰시려고 하지 마세요. 넘기세요. 왜냐하면 이 종이를 놓고 보고하면 내가 모니터를 놓고 보고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니터를 놓고 보고해도 사실은 마우스 디디딕 하는 거 들어가거든요. 종이 슉슉 넘어가는 소리 이거 되게 잘 들어가요. 녹음실 가보시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두 장을 예를 들면 얘랑 오프닝이 한 장, 두 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끊고 가져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 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입니다. 뭐 공간이 뭐 저거에서 뭐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종이 넘기는 소리 굳이 낼 필요 없고 바뀌고. 저는 여기에는 이제 이런 데 있었지만 이게 징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저번에 들려드린 것처럼 저는 중간에 테마에서 테마가 바뀌거나 이제 다음 번 넘어갈 때 저는 이제 레코드판 긁는 소리 찌직 플립사이드까지 그런 거 하나 넣고 이제 한송 신고 브릿지 같은 걸 넣어놓고서 넘어가는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 거죠. 대본 쓰면서 여기에는 이거 넣으면 좋겠다. 저거 하나 넣자. 이거 뭐 하자. 뭐 하자. 하고 클로징 멘트는 어떻게 하고 뭐 하고 클로징 멘트 이렇게 하자. 이게 나중에 편집할 때도 필요해요. 내가 뭐 한 번에 다 그냥 한 번에 컷으로 진짜 원샷으로 다 녹음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막 중간에 하다가 막 말 씹히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애드립 친다고 뭐 하다가 보니까 말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상해지고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또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녹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큐시트는 똑같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갖고 오신 분들은 기획안을 한번 써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처음이긴 하지만 내 관심사를 가지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송을 낼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과는 좋다고 하셨는데 최종 시청자 미디어 쓰는데 나중에 여기는 녹음실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논산에 녹음 스튜디오나 뭐 이런 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없다 보니까 영상 교육이나 이런 것들 받으실 때도 PC들을 다 지금 막 노트북 가져오셔야 되고 없으신 분 제가 들고 오고 이랬는데 근데 이 옆에 아까 보니까 무슨 농업인회관 거기에요. 무슨 정보화 뭐 그거 시를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정보화 마을 하면서 막 그 마을마다 PC들 막 엄청 꾸며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거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농민이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무슨 뭐 정보 교육을 뭐 언제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이 파일은 지금 다시 올려드릴게요. 샘플 파일로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PC 있으신 분들은 카톡방 초대됩니다.
혹시 두 분? 안 되신 거 파일도 있어요. 한 분은 안 되셨고 한 분은 되셨어요. 파일도 있으세요? 어떻게 있으세요? 그 톡방에 들어오고 보내주셨어요. 아, 들어오셨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카톡으로 저분한테만 좀 누가 넘겨주시든지 연락처 가지고 계신, 다 아시는 분들 같아. 보면 막 되게 친하시죠? 아시는 분이죠, 원래. 오늘 받은 거 드리면 되죠? 네, 연락처.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기획안까지 오늘 쓰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푸시트까지도 좀 써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강의를 너무 밭에 달려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갈게요. 네, 조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다 되시면 한 8시 15분까지 30분 정도면 일단 기획이 되겠죠? 네. 그럼 15분 정도에